선생이 백승주입니다. 최근에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특히 지난 연말 여당과 소위 4+1 그룹에 의한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근거법 제정 등 일련의 현안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이회주의와 법주의가 보기에는 크게 배려되지 않고 숫자의 논리에 따라서 특히 여당 중심의 국회 운영을 통한 현안들이 처리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연초에 이르러서는 검찰에 의해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현 정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 검찰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일지라도 영원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전승불복이라는 글자의 요지를 통해서 현 시국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한 번 거둔 승리는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는 싸울 전, 승, 이길 승, 불, 아니 불, 복, 다시 복, 이 개념을 통해서 지금이 여권의 권력을 영원히 쟁취할 수 있을 것처럼 도취되어 있는 듯 하거나 자만해 있는 듯 하다는 점에서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그 정권을 내놔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이 손자병법의 전승불복의 개념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승리는 영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장자의 우화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는 밤나무 밭에 놀러 갔다가 이상한 까치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자가 돌을 던져 까치를 잡으려 하는데 까치는 자신이 위험에 빠진 줄도 모르고 나무에 있는 사마귀 한 마리를 잡아 먹으려는 때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귀는 뒤에서 까치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매미를 향해
두 팔을 쳐들어 잡으려 하고 있었고, 매미는 그것도 모르고 그늘 아래서 자신이 승리자인 양 모든 위험을 잊어버리고 마냥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장자가 밤을 훔치려는 줄 아는 밤나무 밭 주인이 쫓아와서 장자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뒤에서 막대기를 흔들어 댔습니다. 그때 장자는 자신 역시 최후의 승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먹히고 물려 있으면서 자신이 영원한 승리자인 듯 착각하고 살기 일쑤입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 뒤에서 그 승리를 빼앗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현 정부 여당은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서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언론을 향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줘 왔다는 점에서 물론 손자병법상 전승불복의 의미를 우리가 그들에게 깨우칠 필요는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인간사 이치로 보아서 언젠가는 그 권좌에서 물러 내려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에도 나름 시사하는 표현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유연함과 겸손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그 임기 동안 대한민국이 미래를 보다 알차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그런 점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손자병법의 전승불복의 시사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승리에 집권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 이미 언젠가는 패배가 당연시되는 상황이 도래될 것이라는 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대란과 관련해서 정치권도 뜨겁고 국민 각자의 뇌리 속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인생 경험에 비추어서 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검찰 인사의 주된 이슈는 저는 공정이라고 봅니다. 공정. 공명정대한가에 대한 그 이슈와 관련된 문제라고 봐집니다. 일반 백성이나 그 반대 정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당연시 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여당 또는 권부의 혐의가 드러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정권의 힘을 빌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나서 그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주의,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그 검찰 조직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논란의 의미가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점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보적 판결을 내리는 부장 판사께서 최근에 자신이 페이스북에 이런 공명정대함을 음매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올려서 언론적인 입장에서 관심이 중폭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휘과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이 헌법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나 힘이 논리에 의해서 왜곡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언제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법률이 정한 법 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된다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 발령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자신의 결론,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라고도 했습니다. 저 또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권보에 대한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정당당한 대처가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특정 사건이, 특히 정권적 사건이 라는 점에서 숨길 수도 없고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임명한 검찰 수사에 따라서 공명정대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주된 이유도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의 의미와 같은 뜻으로 말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든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정권은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뀌었을 때 현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하듯 미래 정부 또한 현 정부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이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고 유무죄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젠가 파헤쳐서 법이 잣대로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정권적 차원에서 전승불복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영 논리에 따라서는 오늘 제 방송에 대해서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저는 헌법주의적 관점에서, 그리고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현 시국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